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네, 10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차게 이번 주도 시작하시고요. 건강 정보와 함께 건강한 일주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첫 소식으로요. 온갖 통증을 줄여주는 자연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프면 보통 약부터 집어 먹는 경우가 참 많으실 겁니다.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적지 않은데요. 근본적으로 통증을 다스리려면 자연식품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두통입니다. 두통만큼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혈압의 문제이거나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수축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염 효과가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팽창한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두통을 예방하고요, 또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 위장 장애와 지나친 혈압 상승의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에 2-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식품은 생강입니다. 예로부터 멀미와 메스꺼움을 감소시키는 약품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 원리는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미국 두통관리센터의 연구에서도 통증의 완화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죠. 각종 요리에 넣어서 먹거나 차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요, 영지버섯입니다. 진통작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이 바로 영지버섯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에 쓰이며 이 영지버섯의 자실체가 혈액의 흐름을 개선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g 정도 차로 복용하면 좋다고 하죠. 네, 다음 네 번째는 민트입니다. 향기가 참 좋은데요. 주요 성분인 멘톨은 항균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신경 안정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차로 복용하거나 다른 음료에 첨가해서 마시기도 하죠. 네, 다음은요, 속이 시끌벅적, 바로 복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의 통증은 대부분 소화기관 내외부의 염증에 의한 것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항염, 소염 효과를 가진 그런 식품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동물성 유산균이 풍부해서 통증과 염증, 부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 통증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서 변비 증상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간식 삼아서 하루에 1-2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죠. 네, 다음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의학계에서 위에 기생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크랜베리 추출물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벽에 점착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해서요, 위통을 줄여준다고 하죠. 보통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고요. 요구르트에 첨가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 성분인 강황은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소화를 촉진하는 약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소염 효과가 뛰어나 다양한 염증성 통증을 완화해주고요. 대장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평소에는 카레나 수프, 볶음밥 등에 넣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몸을 많이 쓰면 근육이나 관절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육 통증의 경우에는요, 근육 염증의 원인인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격한 운동을 즐긴다면 소염의 효과가 뛰어난 식품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마찬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요, 고추입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죠. 엔돌핀 분비가 촉진돼서 순간적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 위장에 무리를 주니까요. 소량으로 양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는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그리고 혈관이나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 통증도 완화해주고요. 회 구이로 먹거나 훈제형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죠? 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진정 항경련 효과가 있어서 근육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열작용이 뛰어나서 발열로 인한 근육통,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몸살 기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4g 정도 차나 이 쌍화탕 등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네, 다음은 율무인데요. 율무는 뿌리에 있는 코익솔이라는 성분은 진통작용을 하고 또 알곡에 있는 코익셀로나이드가 항산화, 그리고 항염, 중추신경계 진정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율무 밥으로 섭취하거나 달여서 복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볶아서 드시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네,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해열과 진통작용을 강해서요. 목감기 통증의 완화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음식이죠. 특히 종기에도 강한 소염작용이 있어서요. 감초, 황기 등과 함께 농을 배출하는 배농탕의 재료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역시나 차로 많이 마시거나 달여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은요,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 통증과 잦은 관절염 환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토마토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살짝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프로 만들어 먹거나 데친 후에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통증 완화에 좋은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인 만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 없는 가뿐함, 이 약이 아닌 자연식품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비상에 걸린 바이러스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를 돌보던 미국 의료진이 두 번째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AP,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 텍사스주 보건국은 성명에서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토머스 에릭 덩컨을 치료하던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의료진 한 명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해당 의료진은 전날 병원에 열이 난다고 신고한 후 즉시 격리가 됐고 예비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이 병원에서 덩컨을 돌보던 간호사 니나 팸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14일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확산되면 올해 말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매주 1만 명씩 늘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브루스 웨일워드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리적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면서 에볼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는 12월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주 5천 명에서 1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에일워드 사무부총장은 지난 4주 동안 매주 1,000명씩 감염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에볼라 감염자 수는 총 9,000명이며 이 중 4,4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볼라 감염자의 95%는요,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전 세계인의 걱정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인지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이 불안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가본과 코트디부아르, 수단과 우간다, 콩고 등 6개국에서 24회에 발생한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은 어떤 증상들일까요? 서울대 병원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약 7에서 10일간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자기 심한 두통과 발열, 그리고 근육통과 오심, 구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열이 지속되면 심한 설사가 발생하게 되고 기침을 동반한 가슴 통증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전신의 기운이 없어지고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병 5에서 7일 후에는 구진 같은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요. 이후에는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혈압과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병 후부터 7에서 14일경에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에서 12일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진단은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치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쇼크 및 혈량 저하, 출혈 경향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는 걸까요?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분비물, 혈액 등의 직접 접촉과 또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접촉, 또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병원 내 감염에 의해서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에볼라의 출혈열의 발병 지역인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출혈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연 숙주와 감염 경로에 대해 밝혀진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자의 격리를 통해서 환자의 혈액과 분비물을 타인에게 접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네, 이에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감염 환자가 여객기를 통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적극적인 검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공항에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증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승객 개개인마다의 면담을 통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출혈열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서아프리카 현지에서는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의료진을 자발적으로 보내기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시에라리온에서는 더 많은 의학 전문가들과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2014년 8월 4일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집에 머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출혈열에 발병한 지역으로부터 국민을 격리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불안을 겪고 있지만 국제 적십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에볼라 출혈열에서 모두가 벗어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 올바른 예방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다시 한번 에볼라 출혈열의 예방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개인위생 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환자의 체 그리고 가건물에 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요. 의사와 상의해서 격리 치료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늘 가서 똑같은 메뉴만 주문하게 되는 이탈리아 음식점이나 태국 음식점 말고 또 독특한 맛은 물론 신선한 문화 체험까지 제공하는 그런 이색적인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5곳을 추천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요, 이 남아공 식당입니다. 바로 브라이 리퍼블릭인데요. 처음에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던 손님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최근에는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음식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한국인들도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추천 메뉴는 향신료를 넣고 구운 양고기 구이와 직접 만든 남아공 전통 소시지가 함께 나오는 미트 플래터입니다. 올리브와 치즈를 올려 구운 마늘빵도 인기 메뉴인데요. 단 이곳에서는 영어 메뉴판만 제공되고 있고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식당은요, 불가리아 식당 젤레입니다. 이태원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요, 한국인 입맛에도 꽤 잘 맞는 불가리아 음식점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각종 채소 위에 화이트 치즈가 듬뿍 올라간 샵스카 샐러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적당히 칼칼한 육수가 입맛을 돋우는 시푸드 플랫은 오징어, 새우, 홍합, 토마토 소스와 함께 넣고 끓여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입니다. 고기를 빼놓고 음식을 논할 수 없다면 잘 구워진 돼지고기, 목살과 얇고 바삭바삭한 양파튀김이 같이 나오는 럼프 스테이크를 시키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식당 산토리니인데요. 이 산토리니는 10년 넘게 이태원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타협된 전통 레시피 또한 최대한 지켜온 훌륭한 그리스 식당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식 샐러드는 토마토, 오이, 양파, 올리브, 열매와 이 페타 치즈가 어우러져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상큼한 토마토 소스 안에 치즈와 새우를 넣어서 만든 새우가 사가나끼는 와인 안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스 전통빵 비타에 구운 고기와 각종 야채를 싸서 먹는 기로스, 피타 브레드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꼭 주문하게 되는 대표 메뉴라고 하죠.
네, 다음은요, 페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루 식당 쿠스코인데요. 이 쿠스코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페루 전통 음식을 소개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꽃보다 청춘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람에 화제가 된 세비체는요, 싱싱한 광어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페루 전통 방식에 따라 야채즙과 레몬을 숙성시켜 고수를 뿌리기 때문에 특유의 향이 낯설지도 모르지만 매혹적인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삶아 으깬 감자를 튀겨서 소고기, 야채, 계란을 채운 안데스 감자 크로켓은 페루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죠. 또 치맥 애호가라면 잉카 통닭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식당입니다. 네, 다음은요, 러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러시아 식당 CCCP인데요. 방배동 카페 골목에 문을 연 CCCP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주방장들이 늘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모양의 압도적인 첨가보트 슈보이는 감자와 참치 그리고 몸에 좋은 비트를 넣고 케이크 형태로 만든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하얀 쌀밥이 오븐에 구운 돼지고기 롤과 함께 나오는 부제니나는 그 맛이 훈제 햄을 닮아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한껏 살리고 싶다면 긴 꼬치에 끼워져 나오는 돼지고기, 스비노이 샤를릭을 주문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색적인 공간, 먼 나라 이웃나라 식당에 대해서 5군데 추천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에 관심 있어 하고 또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2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종목 번호 011000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면서 바이오 약품 CMO 사업과 플라스미드 DNA 기반 신약 개발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와 DNA 백신 원료인 규제 구격 플라스미드 DNA 제품을 2008년 6월 미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생산하고 판매 중이고요. 또 신약 개발 사업은 DNA 백신 사업과 유전자 신약 개발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원생명과학의 관계사 이노비오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임상 초기 단계에서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업종 특성상 AI, 사스, 광우병 등 전염병이나 괴질 등 각종 질병 발생과 관련한 이슈 발생 시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2번째 종목은요. 바이오니아입니다. 종목 번호는 064550입니다. 바이오니아는 1992년에 국내 바이오 벤처 1호로 설립된 업체인데요. 연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서 유전자 기술의 전문 기업으로 현재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국내 최초로 올리고 DNA, RNA와 PCR용 효소를 국산화한 것으로 시작해서 전자 합성 원료부터 초고속 유전자 합성기, 그리고 리얼타임 qPCR 장비, 전자동 단백질 합성과 핵산 추출 장비까지 첨단 장비들의 유전 관련 기술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원생명과학과 또 바이오니아에 대한 종목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미국의 인기 스포츠 하면요 풋볼과 또 농구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 농구에 대해서 오늘 한 얘기 할까 합니다. 할아버지와 젊은이들이 농구 시합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Don't reach, young blood. Don't reach. Don't reach, young blood. Let's go, Uncle Drew! He's gonna throw you. So, woo! Oh, man. Too easy out here against these young bloods. I'm Kyrie Irving. Let the transformation begin. Let's do it. Transformation is complete. 네, 완전 반전이었죠. 바로 NBA 최고 선수로 꼽히는 카일링 어빙이었는데요. 그는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출생의 젊은 선수였습니다. 네, 이런 반전 기막힌 영광이자 정말 끝내주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건강 관련돼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요, 예방책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의학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